여러분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사왔거든요. 내용 관찰을 할 때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로 요약하는 거예요. 내 말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성경의 언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축약해서 요약하는데 나의 언어로, 내 말로. 근데 두 번째 원리가 또 중요합니다. 내 말로 요약하되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배제시키라는 거죠. 선입견을 제외시키라는 거죠. 사람을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내 말로 요약하되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 그대로 내용 요약만. 그래서 내용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죠. 팩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팩트. 그래서 내용 관찰은 철저히 객관적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연구와 묵상이죠. 연구와 묵상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DMQT가 이 부분에서 좀 강점을 발휘합니다. 내용 관찰이 말 그대로 내용을 요약하는 거라면 연구와 묵상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 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 있잖아요. OW1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다시 한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처럼 연구와 묵상은 그 본문이 누가,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언제, 이 시기는 언제였는가.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라면 창세기, 족장시대, 아주 옛날이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참고조서를 참조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어디서,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이 지역은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 지역은 뭐가 유명했는가, 그 다음 무엇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명령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 명령은 이전에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 왜? 어떻게 주셨는가? 아, 육성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조금 더 질문을 꼼꼼하게 가면서 더 파고 들어가는 게 연구와 묵상이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할 때는 앞뒤 문맥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만이 아니라 본문의 앞과 본문의 뒤, 좀 더 넓게 보면 창세기 전체, 조금 더 넓게 보면 구약 전체, 조금 더 넓게 보면 신구약 전체.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연구와 묵상인데, 연구와 묵상을 도와주는 책들이 몇 권 있어요. IVP, 거기에서 출간한 IVP 배경주석,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경 문화 사전, 또 여러 가지 사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전류나 주석류를 참조를 하는 게 좋죠.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리고,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갈 때 참고할 만한 도서들이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런 도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연구와 묵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객관적이라면 그 뒤부터는 주관적이죠. 느낀 점과 적용. 근데 느낀 점은 좀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감정. 적용은 약간 의지예요. 의지. 느낀 점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면 적용은 나의 삶의 변화, 진짜 의지적으로. 그래서 느낀 점은 본문을 읽고 연구와 묵상을 하면서 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드냐면 어떤 경우에는 막 찬양을 하고 싶어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찬양하고 싶어지고, 또 때로는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찢어버려요. 회개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막 올라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결단을 하고 싶어지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제 결단해야 돼. 막 이런 것들, 또 영광 올리고 싶어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느낀 점입니다. 주관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적용.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의 큐티를 해온 것을 좀 보면요, 적용이 좀 약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 적용이 약하냐면 아무래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적용은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개구실점. 다시 한번요. 개구실점. 개구리점이 아니고 개구실점. 자, 개인적입니다.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돼요. 공동체보다 나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 그리고 실천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개인적이라는 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옆 사람도 아니에요. 큐티하는 건 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이죠. 그다음 두 번째, 구체적. 구체적이란 말은 앞서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라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영역은 어디인가? 예를 들어 내가 업무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 그러면 업무에서 좀 떠날 필요가 있구나. 내가 다른 업무를 좀 창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이죠. 그리고 실제적이라는 거는 실천 가능한 거. 실천적, 실제적, 이것은 실천 가능한 거. 감정은 실천 가능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정이죠. 근데 실천 가능한 것들은 조금씩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1cm의 기적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 내가 떠나야 될 것이 있다면 적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서 좀 떠나보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떠나보자. 이런 부분에서 좀 탈출해보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점진적. 점진적이라는 것은 곱장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잖아요. 사람 쉽게 안 바뀌죠. 습관 쉽게 안 바뀌죠. 그런 것처럼 천천히,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서 개구, 실점, 요걸 생각하시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적용할 때에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직장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좀 더 넓게 이 나라, 또 이 민족, 또 세계 열방, 이렇게 넓혀가면서 거기서 내가 어떠한 변화,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적용을 할 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큐티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큐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지 않고 조금 더 실제적이면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큐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D형 큐티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고 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 큐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바이블레이션과 함께하는 커피 앤 큐티. 커피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커피 한잔 하실 때 이 바이블레이션 채널에 들어오셔서 바이블레이션과 함께하는 커피 앤 큐티. 이 커피, 여기 스타벅스인데, 아무튼. 바이블레이션과 함께하는 커피 앤 큐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잉.